김효식의 코로나 일기 첫 번째 이야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고 당황스럽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과 나눕니다. 물러가라 코로나. 썩. 2021년 3월 21일 아침. 열이 또 오른다. 38.7도. 이틀 전 진단받았던 편도염이 제발 기분이 왠지 좋지 않다. 밤새 배에 가스가 부글거려 방귀가 나왔다. 뽕, 뽕, 부르륵. 이상하다. 냄새가 나질 않는다. 코가 막힌 것도 아닌데 냄새가 나질 않는다. 집에 있는 향수를 마구 팔에 뿌렸다. 그래도 냄새가 안 난다. 그때서야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핸드폰을 들어 후각마비를 눌렀다. 관련 검색에 코로나 증상이 같이 뜬다. 일단 직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부터 알렸다. 팀장님, 제가 밤새 열이 말하자 에고 그러셨군요. 뭐라고 말을 이어가려던 차에 그런데요, 제가 냄새가 안 맡아져요. 그러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우리 팀장님은 선별진료소를 추천해 주었다. 아침 8시 요란한 컬러링만 떠들어댈 뿐 받는 이가 없다. 8시 10분 마찬가지다. 8시 15분 드디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상황 설명. 내가 보기에 지난 금요일 나랑 통화했던 그 자매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처음 고열에 시달렸던 때는 19일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그날 출근 전 질본 1339에 연락을 했고 거기에서는 관할 보건소로 토스를 했다. 하여간 던지는 이들이 많다. 보건소 직원과 통화를 한 나는 제가 어제 목요일 편도섬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열이 38.6도까지 오르는데 검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물었고 그 자매분은 딱 잘라 말하기를 원래 편도염이 고열을 동반해요. 그래서 해열제를 같이 처방해주는 거예요. 라며 나를 약하게 어린이 취급하였다. 그래, 기왕 어린이 된 거 조금 더 유치한 질문을 해보리라. 그럼 저희 집에 아이가 둘 있는데 아이들 학교 안 보내야겠죠? 이에 대한 이 자매의 대답은 나를 완전 주눅들게 만들었다. 아니, 아빠가 편도염 걸렸다고 아이들 학교에 못 가는 건 아니죠, 아버님.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키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 그건 정말 잘한 듯. 우리 아내의 신의 한 수다. 다시 일요일 아침이다. 그 자매는 나를 기억하는 모양이다. 아직 열이 안 내렸느냐며 말을 이어갔고 나는 아니요. 차갑게 대답했다. 열은 내렸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 그렇게 말하였더니 바로 예약을 잡아주었다. 여기서 편도염과 코로나19의 차이는 미각, 후각 상실에 있다. 혹시나 병원에서 감기나 편도, 인후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못 느낀다면 주저 말고 선별진료소로 가시라.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예약 여부를 밝히고 서약서에 서명, 내용은 음성 판정이 날 때까지 집안에서 자가격리를 할 것이라는 서명이다. 그 서명을 하고 검사를 받는다. 준비물은 시약 한 병, 큰 면봉 비슷한 거, 코 푹 쑤시는 거. 이 3가지로 검사를 한다. 정말 5분 순삭. 나와 우리 가족 모두 1도 안 아팠다는데 이 역시 케바케인 것 같다. 친한 동생은 코 푹 쑤시는 게 눈알로 나온 걸 봤다며 거짓말을. 그리고 집에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다. 양성과 음성 사이에 생기는 예민함은 또 이기적인 내 자아와 만나 진상을 이룬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 같은 아내에게 무한한 서운함을 느낀다. 내 소식을 들은 직장 동료들의 메시지는 영한 성가시럽다. 왜냐면 지금 난 돌아버리겠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보건소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통 음성은 제 시간에 문자로 보내주고 양성은 전화로 알려준다던 인터넷의 정보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보건소 직원에게 들은 소식은 양성 재검 판정이다. 양성이 의심되어 다른 시약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선생님, 다시 하면 음성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나 보다.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음성 확률이기보다는 양성 의심으로 재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왜 굳이 나온 양성을 의심하는가? 괜히 의심해서 되지도 않을 음성을 기대하게 하느냐 말이다. 너무 섭섭한 마음이 컸지만 3시간 뒤를 기약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음성 소식에 기대를 모았다. 3시간 뒤, 여보세요, 김효식 선생님.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들도 검사 대상이니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일단 휴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이분들의 노고가 정말 고맙긴 하다. 그러나 양성 판정을 발표한 뒤 내 심정을 한 번만 살펴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게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주고 나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몰려왔다. 통화 후 방문을 닫고 있는데 바깥 거실에서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딸아이의 까르르 까르르 소리가 들린다. 나름 아빠의 우울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여인네들의 마음이었으리라. 그런데 이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나의 나약함이 마구 나를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거실에서의 여인네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러니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아까 오후에 내게 자신의 뜻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주었던 아내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아내를 보았다. 그리고 아내를 보니 우리 아내는 정말 나만 바라보는 바보가 아닌가. 모든 우선순위가 남편에게 있는 아내였다. 1딸내미, 내 1딸내미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웃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속이 깊은 내 1딸내미다. 2딸내미, 너의 웃음소리 하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그러진다. 두려움보다 큰 웃음의 평안을 우리 가족에게 선물하는 아이가 바로 내 2딸내미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내 앞에 바리케이트를 쳤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은 오히려 그렇기에 아빠가, 신랑이 사랑하는 딸 아이들과 아내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이 소중하다.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이 소중함을 격리 수용시설이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아 몹시 분하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다짐한다.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2번 다시 뺏기지 않으리라. 이제 시설 배정을 앞두고 아내와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2주간의 격리 생활 두렵지만 가족에는 더 두터워지고 사랑은 더 커질 것 같은 기대가 심장을 요동친다. 그리고 내게 무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었던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격리시설로 나아간다.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코로나19의 세계로.